네, 3인칭 시사시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가금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장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방역복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3인칭 시사시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난 6개월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MBC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실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4%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MBC가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지상파 3사 네.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네. MBC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긍정평가가. 그리고 네. 부정평가가 60%가 안 돼요. 네. 59.4%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상파들 여론조사보다는 좋게 나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안 좋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장 예. 힘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혁 정책 추진하려면 국회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심의 뒷받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 민심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면 윤석열 정권이 처음 내세웠던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거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져요. 이 말이 뭐냐면 네.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국정의 여러 가지 철학과 정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크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예.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중도층, 지지정당 없음 이런 분들의 여론이 70% 내외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다음번 선거 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하. 본인들의 본거지 지역인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중도층이 판세를 좌우하는 수도권, 충청권 이런 곳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지금은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중도층의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당의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싫은데 어떻게 표를 주겠어요. 그러면은 견제하고 혼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윤석열 정부의 나머지 임기는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래서 여론조사에 제발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중도층을 향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라.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보신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계속 2로 시작하는 숫자에 익숙해져 있다가 3을 보니까 네. 뭐 다행스럽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의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 시기에 이제 취임 초기지 않습니까? 네. 6개월이면은 사실 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럼요. 취임 초기에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악재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대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회복 탄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정권이 뭐 좀 이제 대통령 임기가 뒤로 가거나 이러면 그게 없어지지만 예. 초기에는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지지율의 추이를 쭉 보면 이 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을 해보면 회복이 되려다가 떨어지고 또 되는 국면에서 다시 떨어지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어떤 계기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이라는 거는 대통령실 용산 외적인 어떤 요인들보다는 네. 대통령발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게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예. 무슨 막말 논란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돌아보면서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참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6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고집이 더 강해지고 좀 더 독선적이 되고
좀 더 오기가 생기는 네. 그러한 국정 운영 태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그런 태도로 일관할 경우에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충원을 이렇게 한 것처럼 중도층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뭔가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이제 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상징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후보 시절도 그렇고 취임할 때도 그렇고 가장 강조했던 것,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도 그렇고요.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럼 지난 6개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정과 상식만큼은 잘 지켜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장 소장님? 상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5일 동안 분향소 조문하신 것, 그리고 뭐 유가족들 위로한 것, 네. 그리고 뭐 여러 군데 가서 죄송한 사과 말씀한 것,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대통령에게 보기 어려운 진정성 있는 행보였다. 12구 참사에 대해서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을 경찰의 수사로 내가 진상을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사고의 원인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네. 해결 방법은 수사.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행태를 네 글자로 해본다면 수사 만능.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남아있는 거는 그냥 압수수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압수수색. 네. 코레일 사태 터져도 압수수색. 예를 들면 봉화에서 광부분들 매몰됐을 때도 그 본사 압수수색 다 압수수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기사만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런 우려와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법률적인 책임 좋습니다. 나중에 진상 밝혀지면 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은 정치적인 책임 져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죠? 정치적인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 최소한 사의 표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대통령 경질할 생각이 없어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정과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대통령실의 대응 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분향소 조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동선만 놓고 보면은 진일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동선에 있어서는 네. 지난번에 이제 과거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걸 확인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비추어 보면 나아졌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응한 것보다는 대통령의 대응이 나아졌다. 이걸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슬픈 국민이죠. 근데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장성철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수사 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목소리를 막 높입니다. 호통을 치고 경찰에 호통을 치고 이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게 현장에서 대응하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는 얼마든지 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비를 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상황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경찰이 그러다 보니까 윗선으로는 지금 잘 못 가잖아요. 서울청장, 경찰청장으로는 못 가잖아요. 네. 그런데 압박은 계속 주니까 오늘 모 신문의 표현을 보니까 경찰 수사가 위로는 못 올라오고 옆으로 퍼진다. 압력은 강해지는데 네. 위로 갈 수가 없으니까 경찰 수사가 옆으로 퍼져가지고 해밀턴 호텔을 막 거기를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용산구청 구의회의 어떤 뭐 비리를 수사를 하고 이런 쪽으로 막 튀잖아요. 근데 지금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윗선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렇죠. 경찰이 그 수사 논리에 의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이 아주 강경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듯한 정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이냐라는 의문은 제가 볼 땐 정당한 의문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네. 수사 만능이란 말씀 속에는 수사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은 국회와의 관계일 테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관계일 텐데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야당과 대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 당대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야당 예. 당대표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아야 되고 네. 물론 대통령께서 그것을 기소해, 수사해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야당과 지도부와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하고 오시면은 예. 관저도 새로 입주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관저로 좀 초청을 하셔서 전역을 하시면서 외국 순방에 대한 성과도 좀 설명하시면서 예. 하반기에 있을 예산안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점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식을 위해서 꼭 바뀌어야 될 것이 네. 야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제가 독선과 아집 그리고 오기가 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예. 분명히 임기 초반에 연설이나 또는 언급이나 한 걸 보면은 협치라던가 그리고 뭔가 국회를 존중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을 향해서 뭐 종북 주사파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발언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예사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선의 위원장이 막 앉혀요.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야권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면 협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상대를 그렇게 보는데 예.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참모들이 그리고 여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네.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여당 지도부는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행안부 장관 왜 이렇게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운영위에서 막 이렇게 퇴장을 당하는데 네. 그것을 왜 방치하느냐라고 막 혼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당은 지금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스럽거든요. 예.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과연 상식적인 어떤 당정 관계이냐 그리고 당정 관계도 그러한데 협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냐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여당과의 관계, 당정 관계로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어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일종 의원, 여당 지도부 중 한 분이죠. 그런 사실이 없고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장성철 소장님은 아무래도 여권 내부 사정 잘 아실 텐데 지금 여당과의 관계, 사실관계 어떻습니까? 건전하지가 않죠. 이거는 대통령실에 하수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민심의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안테나를 세우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 치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심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자신들을 강하게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집권 여당,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집권 여당이 되어야 하지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지시를 국민들에게 항변하는 그러한 확성기, 스피커의 역할을 집권 여당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권 세력도 불행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조국 사태 때의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의 친박들이 활기치던 그때의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던 당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에 졌고요. 네. 그런 사람들 다 정계에서 물러났어요. 반면교사 삼아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사회와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언론은 아무래도 국민의 대변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 던지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론관이 대단히 협량하고 이것도 이제 오기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느낌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 MBC는 출입 금지가 돼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됐는데 네. 저는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MBC가 지금까지 보도하고 방송하고 이런 내용 다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일부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대역을 썼는데 고지를 안 했다든지 네. 한 명이 얘기한 거를 여러 명으로 나눠가지고 편집을 했다든지 예. 이런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고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바로 잡든지 네.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고소 고발을 통해서 바로 잡든지 다른 방법이 다 있는데 지금 뭐 국익 얘기를 하면서 순방에 MBC가 따라가면 국익이 훼손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 얘기 결국 바이든 날리면 그 자막 논란이 핵심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게 무슨 국익을 해쳤습니까, 그 보도가. 그리고 그 보도가 첫째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 대통령실의 말대로 만약에 잘못된 보도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거 이외에 무슨 국익의 훼손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취재를 사실상 그 대통령기 안에서의 취재를 못하게 한 것은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국가, 그걸 내세우는 국가 중에서는 트럼프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밖에 본 적이 없고 네. 지금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상은 도널드 트럼프이냐 아닐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조언을 혹시 참모가 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그 참모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내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순실 소장님, MBC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셔도 돼요. MBC 문제 지적하셔도 되고요. 어떻습니까? 언론과의 관계? 김민하 평론가님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덧붙이고 싶은 거는 MBC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보수파 쪽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한 거 아니야?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일은 저렇게 강하게 보도를 하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대선 때 말이죠. 네. 네.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편향성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바로 잡는 게 맞아요. 비판하고 언론중재에 제소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 그럼요. 네.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러한 취재를 제한하는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이미지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안 좋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헌법상에 걸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거를 제한하는 그러한 정권이야라는 이미지만 받아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MBC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언론노조, 방송기자협회 뭐 이런 쪽하고도 상당히 대립각이 있을 것 같아요. 외신도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기자분들이 되게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이 더 문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DJ 정권 때는 뭐 대통령실 출입도 못하게 했잖아. 노무현 정권 때는 기자실에 대못 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에 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대통령이요.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할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냥 따라서 하는 게 그거는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이제 뭐 기자실 대못 이런 거는 저는 그때 그 정책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것은 어떤 정책으로 포장된 어떤 얘기였습니다. 그건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바꾸자라는 취지였고 기자실의 폐단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는 취지였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든. 근데 지금은 MBC가 지금 대통령의 구미에 거슬리는 보도를 했고 그러한 행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취재에서 배제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그때가 더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때도 언론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발하고 그래서 철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랬죠. 그 과거를 되새길 필요가 있고 지금 똑같은 지금 더 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국민들이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일부의 국민에 불과한 거고 일부의 국민들만 보고 이 통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취소하고 MBC 취재 제한 풀어. 이렇게 같이 전용기 타고 갈수록 해야 돼.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야 맞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주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무거워진 분위기를 풀고자 얘기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